안녕하십니까. 김도훈 평가사입니다. 최근에 전세 사기 등으로 인해서 많은 좀 사회적 어려움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애석하게도 투자자 입장에서는 또 그것이 또 기회가 될 수 있는 부분들도 현실이거든요. 문제는 그런 전세 사기 등으로 인해서 넘어간 건물들은 명도가 대단히 좀 귀찮고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소개시켜 드릴 물건은 그 명도 등에 대한 것이 좀 수월한 그러한 물건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선 대전 중구 문창동에 있는 건물이에요. 보시면 이제 다가구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가구, 다세대, 뭐 계속 용어가 헷갈리실 수 있어요. 자, 다가구는 단독주택입니다. 즉, 요 밑에 토지주 따로, 건물주 따로, 일반적으로 토지 건물주가 한 사람 소유주겠죠. 예,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고, 다세대라고 하는 거는 각각이 101호, 102호, 103호가 소유주가 각각 다 틀린 겁니다. 자, 요거는 다 가구라서 이제 건축법상에서 이제 단독주택 구분 안에 들어가는 그런 건물입니다. 자, 우선 제일 먼저 경매 물건을 볼 때 감정의 시기를 판단하는 것이 가장 좀 핵심이라고 기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이건 23년 7월에 감정을 했습니다. 23년 7월에 하고 낙찰 받는 거는 24년 2월에 그래도 한 6개월 이상 좀 시간이 지나간 다음에 이제 낙찰을 받으신 거죠. 네, 낙찰 가격이 지금 이제 보시면은 이제 감정가 13억 중에서 차라리 요 지금 69%, 49% 있을 때보다 뭐 그쵸? 뭐 요 정도 되면 대부분 입찰을 되니까 요 정도에서 58% 정도 낙찰 받았으니까 그렇게 뭐 나쁘지 않은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물건은 어 명도에 대한 것이 대단히 자유롭습니다. 자, 보시면 한국주택공사 입주민 누구누구 쭉 적혀 있죠. 우선 대상 건물 보면은 1층 계단시고 2층, 3층, 4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4층으로 되어 있고 뭐 그 제시에로 누다락 옥탑 같은 것들이 있고 이 제시에 표시되어 있는 거는 크게 이 부동산에서 문제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건물에 있어서는 내가 인수해야 할 내역이 무엇인가 아니면 내가 내보내야 될 사람은 무엇인가가 포커스예요. 주택인 경우들에 있어서는. 자, 그러면은 보니까 인수해야 될 것이 인수 없음 쭉 인수 없음으로 뜹니다. 인수 없음. 인수 없음으로 뜨고 그 다음에 다 말소 기준 이후로 다 말소되는 그런 부분이다. 그렇게 인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이제 예상 배당표 이건 뭐 결론이 난 거니까 뭐 이대로 되겠죠. 뭐 배당 요구도 다 진행된 거라서 말소돼서 우리가 인수할 금액이 없다. 이렇게 인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 물건을 처음에 봤을 때는 좀 그게 의아했어요. 같은 호수인데 주택공사 임차인 이렇게 있는데 이분들이 임차한 게 보니까 주택공사에서 임차를 하고 그 다음에 세입자로 들어오신 분들인 거죠. 이제 주 계약은 한국주택공사가 주 계약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명도할 때 요 개별적인 임차인들이 요분은 이제 요분이 이건 임의경임이고 다른 임차인들이 임차권 나가기 전에 나는 뭐 안 돼요 뭐 이런 식으로 분쟁이 드러나면 명도나 이런 것이 대단히 복잡해지는데 이 물건은 주 계약자가 한국주택공사이기 때문에 전입일은 쭉 있어서 자 202호 손 누구누구 씨가 있는데 202호에 보시면 한국주택공사가 보증금 7천만 원에 그 이제 전세로 들어온 거죠.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요 분이 이제 한국주택공사에 이제 청년 뭐 이런 이거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로 들어오신 분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202호에 한국주택공사랑 이분이 있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권리는 한국주택공사가 있는 부분이다. 그리고 이분도 보시면 이제 말소기준 권리 이후로 또 이제 들어왔기 때문에 인수해야 될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건축물 대장을 한번 볼게요. 건축물 대장을 보시면 호수가 5개가 있습니다. 5개, 3개. 그러니까 지금 13가구가 있는데 13가구에 그쵸? 13가구의 대부분이 한국주택공사에서 임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건물보다도 명도에 대한 스트레스는 좀 덜하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설명하는 김에, 이 다가구 주택이 나왔을 때 우리의 시선은 어떤 식으로 가야 될 건가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가격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가격의 감정평가 시점인, 23년 5월 2일자에 대한, 가격에 대한 판단을 하셔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감정평가서를 조금 보셔야 되겠죠. 자, 감정평가서 보는 거는 따로 추가 강의로 올려놔 드릴 테니까 그쪽에서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핵심은 토지 가격, 건물 가격이 있고 건물 가격대에 대해서는 원가법으로 적용하고 토지 가격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공시지가 기준법으로 한다. 공시지가 기준법 한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공시지가로 하니까 가격이 낮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데요. 그게 아니라 표준지 공시지가를 하나 선택하고요. 그러고 나서 그 밖의 보정치라는 것을 통해서 이 가격을 그 평가 목적에 맞게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시면은 인근 거래 사례 가격도 있고 그 다음에 평가 사례 가격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격들을 놓고 공시지가에 있는 가격보다도 가격을 확 올려주는 개념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해당 가격은 보니까 그 밖의 사례를 여기 146만 1,000원짜리를 가지고 그 밖의 요인 보정을 통해서 가격을 업시켜준 사례입니다. 가격을 업시켜준 게 아니라 가격을 평가 목적에 맞춰서 조정해준 사례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정 가격은 이렇게 140만 원 정도로 평가 가격을 결정을 해줬네요. 만약 여기에 이제 담보 전례 같은 것이 있으면 이 부동산의 담보 가격이 어떻게 책정됐을지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서는 이제 그런 자료가 없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 건물 가격은 저희가 원가법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원가법은 이렇게 그 뒤쪽에 보시면 건물에 대한 원가 자료, 제조달 원가 자료, 여기 지금 이거는, 감정평가협회, 부동산원, 여기서 나오는 제조달 원가집에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해요. 그래서 요 정도 적동한 기준으로 가지고 감가 수정을 해갖고, 최종적으로 원가, 건물 가격에 대해서 가격을 구한 겁니다. 그래서 건물, 토지 건물 다 합쳐갖고서는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13억 정도 최종 가격이 결정됐네요. 자, 그러면 다음으로는 고민해야 될 게 이 건물이 있는 경우에 위반 건축물 여부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건축물 대장을 클릭하셔서 건축물 대장에 만약 위반 건축물이 있으면 여기에 위반 건축물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위반 건축물이 있으면 들어가지 말아야 되냐? 그건 아니고요. 위반 건축물이 있다고 하면 그 위반 건축물을 내가 어떻게 해소할지에 대한 방법을 강구하고 경매를 들어가야 됩니다. 다행히도 이 부동산은 위반 건축물이 없었고요. 뭐 뒤에 쪽에 막 설명이 있어요. 건축가에서 어쩌고 했는데 여긴 별로 위반 건축물에 대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실 때 지금 건물 쪼개기 같은 것들이 여기에 표시는 안 됐지만 실제적으로 쪼개기 같은 것들이 이루어져서 나중에 원상 회복해야 되는 상황들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쪼개기의 기준은 뭐냐면 건축물 대장성에 5가구, 5가구, 3가구 있는 거에서 뭐 쪼개서 7가구, 7가구, 뭐 5가구 이렇게 만들었다. 그럼 나머지는 다 원상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원상 회복 비용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건축물 대장상에 있는 것과 그 다음에 그 부분은 현황에 가서 확인을 해 보셔야 되겠죠. 자, 이제 현황 확인한다라는 게 우리가 임장 활동입니다. 자, 그럼 임장 활동 가서 나는 무엇을 봐야 되냐? 뭐, 그거는 동네 분위기 좀 보는 것부터 기본이 되겠죠. 임장은 최소한 주중에 가봐야 되고요. 주말에 가봐야 되고요. 야간에 가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동산 주변의 상황들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긴 보니까 도로도 제법 좀 널찍한 부분이라서 양쪽에 뭐 그 주정차 금지 그런 개념보다 좀 동네가 좀 뭐 편안할 것 같습니다. 뭐 요거 보니까 지금 아마도 요 건물 앞에 주차하지 말라고 이렇게 놓은 것 같고 요 건물에 이제 주차장도 있으니까 제법 좀 뭐 주차에 대한 스트레스는 좀 덜 할 것 같네요. 자,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데 임장에서는 위법 건축물 여부 판단인 건데요. 밖에 가보면 계량기가 붙어 있습니다. 계량기가 아까 2층, 3층 5개, 4층에 3개입니다. 여기 가서 숫자 이렇게 보면 돼요. 100, 102호, 102호, 103호 있는지. 자, 그래서 요거를 보고 나서 1층에 5개인데 6개, 7개 있다? 그러면은 불법 쪼개기가 이루어질 수 있었겠다. 그러면 나는 그걸 나중에 낙찰 바꾸고 나서 원상 회복해야 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안에 사진이 좀 더 디테일하게 없는데, 확인할 수 있는 두 번째 단계는 자, 요 자료에서 보시면
지금 여기 잘 안 보이는데 이제 여기가 우편함도 있잖아요. 우편함도 있고요. 건물을 쭉 돌다 보면은 여기에는 표시가 안 돼 있네요. 표시가 안 돼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 임장 가서는 요걸 보셔야 됩니다. 요 계량기 숫자를 쭉 보시고 숫자가 맞다라고 하면은 맞고, 그 다음에 최고 정확한 거는 전기 계량기입니다. 전기 계량기. 도시가스는요, 신청하면 또 나와요. 여기 쪽에서 신청하면. 근데 전기 계량기는 건축물 대장상에 인증된 것들만 계량기가 나가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내가 방을 5개로 허가내고 방을 뭐 7개, 8개 만들면 계량기는 있어야 되잖아요. 계량기를 추가해서 발급받는 건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현장에 가실 때는 가스 계량기와 가스 계량기와 전기 계량기 두 개를 보면서 불법 쪼개기가 있었나,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사진에 보면은 여기 이제 사진에 보면은 현장 조사하면서 찍힌 사진들이니까 그 사진을 보면서 우리는 현장 안에 들어가지 못해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쪼갠 방들이 별로 없다. 그렇죠? 별로 없으니까 그 위법 건축물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월세 수입에 대한 수익률을 판단해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이게 종료된 거기 때문에 이제 수익률에 대한 것이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보시면은 7억 6,400만 원의 낙찰을 받아서 이제 경락자금 대출로 반액하고 나서 그 이자 수입, 그 임대료 수입을 한 요 정도 기존에 있었던 거 기준으로 했을 때는 12.13%다. 즉, 그래서 임대료 수입도 대단히 좀 적당하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그 LA 도주택 공사에 있는 사람들은 나가고 새로 입주민들을 맞아야 되겠죠. 그래서 요 부분도 나쁘지 않다.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 건물에 대한 원가 가격이 대단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토지 가격도 높아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건축비 자체도 높아지고 있어서 새로 건물을 지어서 13개짜리 방을 지었을 때 들어가는 원가보다 경매 낙찰로 들어가는 원가가 훨씬 적습니다. 물론 새로 지으면 얼죽신이라고 해서 새로 된 건물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더 좋아하겠죠. 선호도는 있을 텐데, 월세는요, 어차피 지방에 있는 월세는 도끼 객긴이에요. 신축이나 구축이나. 그쵸? 뭐 구축이라도 좀 월세를 더 깨끗하게 받고 싶으면은 아내를 조금 이쁘게 해주면 되죠. 근데 그 비용이 신축 비용보다는 적게 들기 때문에 이렇게 좀 명도가 용이한 그런 원룸 건물을 한번 들어가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소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가구 주택에 대한 설명은 이렇게 드리고요. 이런 자료는 태인 경매에서 제공해 주시는 자료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